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7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10년, 20년 더 일찍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의 낙상으로 다리 근육이 무너지고 그 후로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3잔의 물을 마시지 않아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매주 병원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다 우울증과 치매로 하루하루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병상, 외로움,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나쁜 습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고이자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만 바꿔도 여러분도 80대, 90대까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 해 먹고 손주들과 사진 찍으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 현직 노의학 전문의 남민철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노인의 몸이 나이 들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제게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 운동선수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친구 정은수 씨의 이야기를 계기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은수는 저보다 1살 어린, 늘 산책하고 유쾌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주차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를 못 찾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그 행동들이 실은 제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7가지 습관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몸속 깊이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 이 2가지를 꼭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식사하고 나서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책 보며 앉아 있고, 저녁엔 다시 TV 보며 앉아 있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엔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게 제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부터 빠르게 약해집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균형 잡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분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제보건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은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한 건강 습관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의 발병률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갈 때 가볍게만 움직여도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가볍게 몸을 털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10번씩 하루 3번, 하루에 30분 3번에 나눠 걷기,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습관은 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이거 우리 부모님도 꼭 알아야겠다, 이건 꼭 필요한 정보네 싶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 남민철 박사가 드리는 다음 건강 조언도 놓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근육을 그냥 방치하는 생활입니다. 이건요, 제가 정말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박사님, 운동도 싫고 이제는 힘도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힘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허벅지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70대가 되면 근육이 10년에 15% 이상 줄어들고 80대에는 그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30세 이후 매 10년마다 약 38%씩 감소하던 근육량이 특히 70대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매년 12%씩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순한 체력 저하를 넘어서 대사 기능, 면역력,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근육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요, 그냥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 기능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돌고 당뇨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낮아져서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리죠. 허리, 무릎 통증도 근육 부족이 주범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하던 김정래 여사님, 79세 때 낙상으로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침대에 누워 계신 사이 허벅지 근육이 거의 10%나 사라졌습니다. 7일 만에 10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걷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어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루 3번,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 20회, 스트레칭은 아침 저녁 꼭 5분씩.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80%의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마 아차, 나도 저런 생활하고 있었네 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식사 습관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는 맵고 짠 음식 안 먹고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그냥 밥에 김치, 국 정도만 먹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드셔도 치매, 근감소증,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단백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노인은 청년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잘 흡수도 안 되고 근육도 빨리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젊은 사람 먹는 거지 하며 안 드세요. 그래서 생기는 게 근육 약화, 기억력 저하, 무기력증입니다. 둘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김치국, 멸치볶음, 두부 한 조각으로는 우리 뇌와 몸이 필요로 하는 오메가3, 비타민 B12, 엽산, 칼슘 등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셋째, 끼니 거르기입니다. 아침 입맛 없다고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빵 하나 드시고 저녁만 겨우 챙겨 드시는 분들, 이러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절반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2~3번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나 콩 반찬,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한 조각,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런 작고 자주 먹는 단백질 식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채소와 견과류는 매일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뇌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침을 거르지 않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입맛 없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게 뇌를 더 느리게,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나나 하나, 삶은 계란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입맛을 살리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한 끼는 따뜻한 국물 있는 밥상을 드시라는 겁니다. 미역국, 된장국, 북엇국 같은 국물 있는 식사는 장 기능도 돕고 위장도 편하게 해주며 무엇보다 식욕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은 물론이고 몸의 활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식사 습관들 조금만 바꾸면 몸도 마음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설명드릴 네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을 마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꼭 들어보세요. 중간에 멈추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목 안 마른데? 국으로도 물은 충분히 먹었지. 하지만 사실은요,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뎌집니다. 즉, 몸은 탈수가 진행 중인데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하던 8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늘 기력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고 혈액도 탁하고 피부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 병이 없어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죠. 알고 보니 그분은 하루 종일 물을 2컵도 안 드셨던 겁니다. 차나 국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물을 마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고요. 한 달 후에 다시 뵈었을 때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박사님, 그냥 물만 더 마셨을 뿐인데요. 눈이 덜 침침하고 아침에 덜 피곤해요. 손등도 덜 말라요. 그분 표정이 아주 밝아져 있었어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수분에 아주 민감합니다. 탈수가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실제로 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심장은 더 힘을 들여야 하죠.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나빠집니다. 물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필수 요소인데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신장 결석, 심하면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넷째,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비싼 화장품보다도 속 수분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제대로 안 마시면 피부 속이 말라서 아무리 발라도 겉돌기만 하죠. 다섯째,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식후에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고통이 됩니다. 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막상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실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에 맞춰서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에 한 컵, 오후에 한 번, 자기 전에도 한 컵,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따로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부드러운 음료는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체내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적합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그것도 수분 보충이 되는 줄 아시는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즉,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물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TV 옆, 책상 위, 식탁 옆처럼 자주 머무는 장소마다 투명한 물병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마시는 걸 깜빡할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이처럼 물 한 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 혈액순환, 신장 기능, 소화 건강까지 전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물 한 컵을 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단 2컵만 더 마셔도 기억력, 피부, 신장, 혈관, 장 기능까지 모두 개선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물 한 컵의 중요성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이건 내 얘긴데 하셨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제가 평생 실천해온 건강 비밀까지 꼭 전해드릴게요.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각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습관, 바로 사람을 멀리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 습관이 치매 위험을 높이고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래요. 모임 나가면 괜히 피곤하고 말 섞는 것도 귀찮아요. 이 나이에 친구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70대 중반까지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위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분 중에 75세의 김정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복지관이며 동네 마실도 자주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나가기도 귀찮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요. 하시더군요. 몇 달 뒤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도 어둡고 말도 줄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몇 번이나 되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인지 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뇌에 자극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말을 주고받고 표정을 읽고 기억을 꺼내고 감정을 나누는 모든 순간이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고령자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0%나 더 높습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활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의 연결망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 치매 예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45%나 낮고 외로움은 흡연, 비만보다도 생명을 단축시키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도 소홀해지고 운동도 줄어들며 생활 리듬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영양 불균형, 면역력 저하, 우울증까지 이어지며 건강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고 따뜻한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딱 한 사람과 짧은 통화라도 나눠보세요. 자녀와 몇 마디 안부를 나누거나 오랜 친구에게 잘 지내지? 하는 인사 한마디만 건네도 됩니다. 이 작은 대화 한 줄이 오늘 하루의 외로움을 덜어내고 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하나는 정기적인 약속을 생활 속에 넣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옆집 친구와 차 마시는 날,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손주랑 같이 점심 먹는 날, 이런 작은 루틴을 만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일상의 기다림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요즘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요가, 미술, 스마트폰 교실 등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두세 번만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그래도 난 혼자가 편한데 하셨다면 그 편안함 속에 숨어 있는 위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이라도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약속으로 내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또 다른 습관, 배움을 멈추는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귀찮기만 하지. 젊을 때야 뭘 배워도 금방 익히지.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차요. 그런데 말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급격히 약해지고 결국 퇴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빠지고 팔을 안 쓰면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자극과 학습이 없으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40년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75세인데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외국어 단어도 하나씩 외우는 분은 눈빛이 또렷하고 반응도 빠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TV만 보며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분은 금방 말수가 줄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게 보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의 노화는 가속됩니다. 그 반대로 새로운 도전과 학습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촘촘하게 만들고 신경가소성을 유지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진료했던 82세 최영수 어르신, 은퇴 후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선물해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교실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잘 지내니? 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보낸 답장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내가 손자한테 이렇게 직접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받아보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이 작은 시작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도 외우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시며 하루가 모자랄 만큼 활발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던 길 대신 조금 낯선 길로 산책을 해보세요. 거기서 새로 피어난 꽃이나 간판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단어 하나 외워볼까? 신문에서 본 어려운 단어 하나, 스마트폰에서 본 외국어 표현 하나를 메모지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리책을 한 장 펼쳐보세요. 새로운 반찬 하나를 시도하는 것, 심지어 라면에 새로운 재료 하나 넣어보는 것조차 뇌에겐 새로운 학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그림 수업 등 같이 배우는 환경은 동기부여도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형성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더 생기 있게 만들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그런 거 못해 늦었지 뭐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배움에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 이제 7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을 해치는 가장 조용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야 뭐 이 나이에라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점점 미뤄두고 사십니다. 머리 염색은 사치 같고 옷차림은 대충 아무거나 거울도 점점 안 보게 되고 건강검진도 귀찮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느낀 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요, 본인을 잘 챙긴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옷을 고르고 외출 전 머리를 다듬고 식사 후엔 꼭 양치를 하고 약속을 위해 손톱까지 손질하고 나오는 모습들. 이게 거칠애 같아 보여도 마음과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정분옥 어르신 올해 86세이신데요. 혼자 사시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에 향긋한 비누 냄새까지 풍기시며 병원에 오십니다. 진료를 마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늘 생기 있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며 하신 말씀은 민철 박사님,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내가 나를 버리면 누가 날 돌보겠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은 그저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자존감, 활력, 더 나아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하루에 거울 한 번 보기, 아끼는 옷 꺼내 입기, 가벼운 향수 한 번 뿌리기, 양치 후 립밤 바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뇌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 증세가 있어도 그냥 참고 넘깁니다. 설마 암이겠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검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예방선입니다. 지금은 귀찮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병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챙기고 내 몸과 마음에 매일 관심을 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을 10년, 아니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그중 하나라도 이건 나도 고쳐야겠다 싶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마지막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넘게 직접 실천해온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건강 비결입니다. 첫째, 매일 햇빛 아래에서 30분 걷기. 둘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셋째, 하루에 한 사람과 꼭 대화 나누기.
이 세 가지는 제가 약보다 더 강력하게 느꼈던 몸과 마음과 뇌를 함께 살리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비싼 약보다, 특별한 음식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작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지키는 작은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일을 더 활기차게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천 차례입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 습관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약속하고 서로 응원하며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병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를 아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을 전하는 지혜, 행복을 주는 지혜 남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